현명한 이타주의자,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편견을 깨는 책. 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은 늘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타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이타주의. 손해보는 거 아니야? 흔히 이타적인 사람은 손해만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이타적인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며 심지어 더 건강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팁을 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할까요? 이 책은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칩니다. 뇌과학,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이타심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설명합니다. 이타주의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타심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 인류는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역시 이타심과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타주의는 손해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 뇌과학,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이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자신과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는 편견을 깨고 이타심이야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이타주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7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현명한 이타주의자. 저자 슈테판 클라인. 출판일 2024년 9월 1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앞서가는 사람들을 알자. 책 소개. 다정한 사람들은 많이 주면서도 절대 잃지 않는다.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손해보듯이 사는 사람들의 숨겨진 힘. 시간, 힘, 돈을 남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일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시대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다정한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절실히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냉철하고 투지가 강한 사람은 감탄의 대상이 되지만 희생과 공감은 허약함의 증거로 취급되는 시대에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고찰한 책이다.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철학과 과학 등을 두루 공부한 슈테판 클라인은 특유의 재치와 명쾌함이 돋보이는 글쓰기로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을 포용하는 이타주의자의 삶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지나친 배려나 과도한 친절이 없어도 조용히 늘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며 남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다.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더 성공하며 심지어 더 건강한 경우도 많다라고 말하는 저자는 뇌과학, 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에서 진행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이타주의를 지향하며 살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출간 이후 독일은 물론 미국과 영국의 언론과 독자들이 착한 사람은 늘 당하고 피해만 본다고 믿는 냉소주의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며 극찬한 것처럼 이 책은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의 풍경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과 사색의 폭을 넓혀준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슈테판 클라인의 이 말에 귀 기울여보자. 남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타적인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에 이긴다. 작고 사소한 친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당신의 친절을 시험해보라.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슈테판 클라인. 과학자. 1965년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다. 미넨 대학교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데어 슈피겔에서 과학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1998년 게오르크 폰 홀츠브링크 학술 저널리즘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학술상을 받았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의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요 저서로는 현명한 이타주의자,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등이 있다.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예찬한 그의 대표작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독일, 영국, 미국의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출간할 때마다 화제가 되었던 그의 저서들은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남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행복한 삶, 다정한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에는 타인의 행복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퍼주는 사람은 남은 것이 적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손해보고 뒤처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언젠가부터 이타주의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해받아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현대의 경험주의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을 들어준다.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더 성공하며 심지어 더 건강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부터 왜 인간은 남을 돕는 일에 서툰지, 어떤 경우에 남을 돕게 되는지, 무엇보다 왜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 뇌과학, 경제학 등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과 이기심과 이타심에 관한 유명한 실험의 결과들을 근거로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힌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다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란 불가능했다.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현명한 태도, 이타주의. 정보 거래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아무 문제 없이 돈이나 다른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애덤 스미스의 시장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나눠주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지식은 오히려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한번 개봉한 성과는 아무리 혼자 간직하려 했어도 소용없다. 이런 지식의 속성은 나눔의 문화를 장려한다. 미래의 경제에서 나눔 정신과 이타심의 재능이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먼 옛날 기후 변화로 식량이 부족해진 세상에서 인류는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오늘날의 인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기후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전쟁은 점점 치열해진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명한 이타주의자는 이타심이 우리를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타주의자들이 실제로 더 잘 살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퍼주는 사람은 남는 것이 적을 테니까. 언뜻 보기엔 시간과 힘, 돈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더 이익일 것 같다. 자연만 보아도 다들 제이 속 차리기에 바쁘다. 사람도 동물도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한다. 가진 자는 득세하고 못 가진 자는 망한다. 이 책으로 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공생은 정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규칙에 따라 유지된다. 나는 정글이 아닌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몇 가지 법칙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은 이기주의자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주의자가 훨씬 앞서간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일상의 상황은 소소할수록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왜 우리는 2번 다시 가지 않을 음식점에서도 팁을 주는 걸까? 차도에서 남의 집 아이가 뛰어들면 왜 뒤쫓아 달려갈까? 왜 오갈 데 없는 일가 친척을 몇 년씩이나 거두어주고 지진 참사 희생자들에게 돈을 기부하며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까? 대부분의 풀리지 않는 과학의 수수께끼는 학자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쉽사리 고민을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데도 어디서나 목격되는 이타적 행동은 우리의 자화상을 뒤흔드는 질문들을 제기한다.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와 희생을 장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한탄한다. 하지만 인간의 친절은 공기와 같다. 우리는 늘 공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공기가 사라져야 비로소 공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도 팁 한 푼 안 주고 떠나는 사람을 볼 때 모두가 그를 예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남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년 전부터 우리는 핵스핀 단층 촬영 장치 덕분에 느끼고 생각할 때의 뇌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인류학자 제임스 릴링은 36명의 여성에게 죄수의 딜레마를 실험하고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두 피실험자가 항상 서로를 신뢰하여 연대감을 보일 때는 좋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협력하면 행복하다.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피실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 그 부위를 담당하는 뇌 시스템은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한다. 중뇌에서 시작되어 넓게 가지를 뻗은 회색 세포들로 무엇보다 전도유망한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제과점 쇼윈도에서 만나게 생긴 케이크가 나를 보고 웃고 있건, 사장님이 예상치 못한 연봉 인상 소식을 알려주시건, 항상 그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단 우리의 관심을 유망한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끌어당긴 후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런 다음 우리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돕는다. 예상치 못한 쾌적한 경험은 기억을 수용 상태로 바꾼다. 무엇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지를 기억했다가 다음 기회에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기분을 좋게 해준다. 타인이 우리를 위해 기대 이상의 것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신뢰를 느끼면 보상 시스템은 마음씨 착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환기시킨다. 공정한 행동을 한 사람은 우리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화학자이자 시인인 로알드 호프만은 하드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가르쳐준 인물이다. 이른바 이성과 투지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의 분야에서 그는 가장 성공한 학자로 꼽힌다. 화학 반응 이론에 관한 500편 이상의 논문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전 세계 30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불과 44세의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았다. 나아가 호평을 받은 4권의 시집과 3편의 희곡을 집필한 주인공이다. 코넬 대학의 연구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자신의 성공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호기심, 창의력, 분석력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그는 유명 학자들이 참가하는 수많은 심포지엄에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호기심은 당연히 필수 조건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것이다. 그가 동료들과 다른 점은 단 하나, 그의 공감 능력이다. 그 능력 덕분에 그는 작가로서뿐 아니라 과학자로서도 많은 것을 얻었다. 저는 실험실 동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파하는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녔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경험하는 대로 반응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남을 위해 노력하는 광경을 보기만 해도 이타심이 자란다. 이 역시 착한 마음씨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우리의 관계는 공명체 레소넌스 콜프 음악 공명체처럼 작동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관계를 통해 증폭된다. 자선은 새로운 자선 행위를 불러온다. 신뢰를 또 다른 신뢰를 키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의 마음은 자전거 타기처럼 몸에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나누는 용기와 더불어 자유의 느낌이 피어날 것이다. 여행의 시작은 호기심이다. 자신의 자비심을 시험해보라. 잃을 것은 없어도 얻을 것은 많다. 이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